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관심이 많이 가는 골다공증 요거 관심 많이 가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자체라기보다는 이 골다공증 그럼 뭐가 떠올라요? 칼슘 여기 떠오르죠? 그래서 이 칼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생체 내에서 반응은 효소라고 하는 녀석, 요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효소가 없으면 실제로 생체 내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요 포도당이 공기 중에 굉장히 그 산소가 많은데 포도당을 공기 중에 놔둔다고 해서 이 포도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변하나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신체 내에서는 인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산화탄소 보통 조건인데 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요 효소 요 놈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은 이런 뭐 포도당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H2O로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소는 무 영향을 받느냐? 바로 pH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온도 영향을 받는데요. 이 온도, 사람의 체온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36.5도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니까 우리 관심이 뭐에 있냐면은 pH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pH 얘기부터 하면은 사람 혈액의 pH는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pH가 7.35에서 7.45 이런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혈액의 pH가 우리 몸이 산성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7.35에 이르지 못하면 산성혈증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혈액의 pH가 7.45를 넘으면 알칼리 혈증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pH가 혈액의 pH가 요 정도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효소 때문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효소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가로축은 pH, 세로축은 효소가 얼마만큼 작용을 잘하느냐 그것을 활성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얼마만큼 활성도가 좋으냐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적정한 pH가 있어요. 그래서 pH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제일 적정한 제일로 잘 작동되는 요 범위가 있죠. 요 범위 안에서만 효소가 이제 재구실하고 요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효소가 재구실을 하려면 이렇게 pH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pH가 7.35 아래로 떨어진 것을 산성혈증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pH가 7.45 넘어서면 알칼리 혈증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pH가 이 범위를 넘어서면 그러면 효소가 재구실을 못해서 잘못하면은 세포가 뭐 파괴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H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pH가 7.35보다 떨어지는 산성혈증 요게 사실상 더 중요하고 혈액의 pH가 산성화될 때 그것을 보존시켜 주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칼슘은 대부분 어디에 저장됩니까? 뼈에 저장이 됩니다. 산성혈증이 나타나려고 하면 pH 균형을 위해서 부갑상선 호르몬 요거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목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에 부는 붙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뼈로부터 이제 칼슘을 꺼내가지고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pH가 산성혈증에 즉 7.35 밑으로 떨어진 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7.35 정상 범위 안으로 되돌려 주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뼈에서 꺼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이제 뼈고 뼈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혈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뼈로부터 혈관으로 이렇게 끄집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의 그 산성화를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려 주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칼슘 이 녀석이 문제가 되겠죠. 이 칼슘은 이온 상태로 있는데 이 남아있는 여기가 이제 혈관입니다. 자, 남아있는 칼슘 이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이 혈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혈관 위치에 따라서 지나치게 남아돈 칼슘 이온 요놈이 이 혈관벽에 이렇게 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칼슘 이온 뼈로 되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칼슘이 뼈로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게 그것을 이제 칼슘의 재배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영양소가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6, 피리독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비타민 K2, 붕소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있어요. 마그네슘 이온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D. 자, 이 비타민 D 이 녀석하고 마그네슘 요것들이 칼슘이 이제 흡수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슬슬 문제점이 드러났죠?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칼슘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갔으니까 뼈에서는 칼슘이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부족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혈관으로 빼왔어요. 그러면 혈관에서 혈액 속에는 칼슘이 어떻게 과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이 과잉 칼슘 요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혈관벽에 이 칼슘이 달라붙어 가지고 뭘 해요? 석회화 이렇게 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동맥경화가 일어나죠.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으로 연결되고요. 뼈에는 칼슘 부족이 만약에 장시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에 남아도는 칼슘 위치가 만약에 뇌혈관이다. 그러면 뇌 조직 표면에 붙어가지고 뇌혈관 조직 표면에 붙어서 석회화가 되면 염증 반응 이런 거 일어나고 그 이제 치매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죠. 치매 그럼 정말 걱정되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칼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혈관이 뭐 담낭에서 분비되는 그 담즙하고 서로 달라붙으면은 담에 이제 결석이 생긴 거고 담석증 되는 거고 신장에 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결석 딱딱하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칼슘과 마그네슘 여기 있어요. 이 칼슘이라고 하는 녀석과 마그네슘이 하는 녀석은 작용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여러분들 왜 50견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50견은 이 수축된 근육이 이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복용해서 이런 이완을 도와주지 않으면 50견 회복 참 힘들어요. 자,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특히 심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축 이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이온입니다. 그리고 12지장에서는 비타민 D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마그네슘, 요 도움을 받아서 칼슘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제 우리가 섭취할 때의 그 비율은 칼슘 대 마그네슘이 이거 둘 다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가 양이온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온 상태로 흡수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음식에서 칼슘 이온이 들어있고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섭취하죠. 그런데 이것이 흡수될 때는 좋은 방법이 비율이 2대 1이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칼슘을 1000mg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동시에 마그네슘은 요거의 한 절반 정도 400에서 500mg 이만큼은 먹어줘야 그래야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칼슘 부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칼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혈액 속의 산염기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혈액으로 가져다가 혈액의 pH를 정상화시키는데 이 산염기 균형은 오로지 칼슘만 가지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뼈에서 사실은 이 칼슘을 가지고 있는 99%가 어느 위치에 하면 바로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에서 갖다 쓰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게 요게 문제죠. 그래서 혈액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냐면 칼슘이 지나치게 많다가 됩니다. 칼슘 부족이 아니에요. 혈액은 뼈에서는 칼슘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혈액에서는 칼슘이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칼슘을 뼈로 되돌리지 못하면 이 과다 칼슘 요것이 이제 장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결석을 일으키고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섭취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칼슘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혈액은 칼슘이 남아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액의 칼슘 과잉이 뭐 동맥경화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고혈압이다 이런 걸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혈액에 뼈는 칼슘 부족하겠지만 혈액에는 칼슘 과다가 돼서 이 칼슘 과다가 뭘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뭐 담석증이라든가 신석증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게 된다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칼슘과 골다공증 관계 요 얘기를 좀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